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6일 장마감 HLB 및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6.74% 상승한 104,500원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매우 잘 끝났네요. HLB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어요. V자 반등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여기 갭이 생겼잖아요. 이 갭이 생기면 이게 저항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글쎄 강력하게 뚜내 만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를 보시면요. 여기도 똑같은데 어느 정도 이 갭을 좀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뚫기는 힘들어요, 갭을. 그래서 한번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살짝 눌렸다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변수로 이렇게 하락이 나면은 V자가 나오는데 보통 V자가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한번 좀 쉬었다가. 근데 종목들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다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수 상승 대비 체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체감적인 상승률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강력해서 한번 내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글로벌 장세 하다 이제 중국도 유동성 공급, 그래서 이제 시장은 G2 글로벌 장세로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유동성의 수혜를 볼 건데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시간차가 되게 빨리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게다가 중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감염자가 꺾여야 되는데 감염자는 안 꺾였어요. 사망자 수도 증가 속도가 아직 안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우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치는 이거는 잡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보다 일단 글로벌 시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 이건 뭐 정말 대단한 차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은 고용지표가 매우 양호하게 나왔고 무역 적자 감소했고 그리고 트럼프 탄핵이 부결됐어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좀 좋았고요. 결국 트럼프는 글쎄요, 재선이라는 자기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남았죠. 결국 계속해서 자기는 보여줄 게 경제 정책이다 라는 걸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권했을 때 시장 봤니? 역대급으로 좋았다라는 걸 아마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 정책을 아마 계속 필 것 같아요. 시장 친환경적인 정책을 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나라는 장중에 더 좋았던 이유가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장중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소식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약간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개장하면서 이제 악재 끝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감염자 수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증가 속도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중국 시장도 빵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연 3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게 곤욕스러운 거죠. 야,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경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도 유동성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미 화폐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플러스 GDP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다음 달 양회에서 아마도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무조건 경제 우선, 주식시장 봐라, 나는 경제를 살렸다라는 게 자기의 재선시킬 때 최고의 업적인 거고요. 중국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엔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화폐 정책이랑 재정 정책을 나서 결국은 유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플러스 이 유동성 장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꺾였다가 한번 잠깐 죽였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 유동성 장세의 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보시면 공매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논리는
돈이 그냥 돈으로 계속 찍어 누르잖아요. 그래서 공매가 이길 수 있는 요건이 돈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매들 계속 이제 죽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쨌건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때문에 한 번은 꺾였다 갈 수 있을지언정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좀 더 긍정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이당 시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당 시대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 때 요당 시대를 좀 보시면 이거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름 쌍바닥 찍고 전 고점 돌파하고 여기 매물이 많이 있잖아요. 얘도 보시면 이렇게 700대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요.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돌파했던 건 셀트리온이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부터. 이 당시 때 셀트리온 1차 파동이었고 이 당시 때는 2차 파동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걸 끌어줬던 게 셀트리온이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나름 여기 직접 보시면 뭐 나름 크게 보시면 쌍바닥이라고 보시고 여기 690 라인 정도의 지금 매물이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780 라인 이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여기 이제 900 정도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올라갈 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때 주도주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을 올려준 거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조심스럽지만 주도주가 있다 그러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장을 올릴 때는 주도주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처럼 셀트리온이 대장이 돼서 빵 치고 올라가듯이 주도주가 있어야 시장이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일 때는 상당히 시장이 좋아요. 돈의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가려면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A군에 세 개로 분류가 된다. 1번이 LB인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LB가 나름 퍼센테이지로는 이게 10% 넘게까지 갔다 왔거든요. 10.5%까지 상승을 했네요. LB도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는 약 7% 정도 상승을 했고 여기 삼바 같은 경우도 여기 52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오늘 보시면 삼바도 약 6% 정도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도 보시면 약 5% 상승을 했어요. 근데 셀케를 봐드릴게요. 코스닥은 셀케니까. 물론 삼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야, 삼바는 왜 보는데 왜 바이오 중에 1번, 2번, 3번 있는데 삼바는 왜 봐? 바이오 투심. 바이오 투심을 제가 보기엔 삼바로 시작을 했어요. 삼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0만 원서부터 52만 원까지 올린 거잖아요. 요걸 기점을 해가지고 뭐 오늘만 놓고 지금 뭐 완전히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 힘들지만 LB도 그렇고 셀케도 그렇고 셀케도 그렇고 셀제도 그렇고 차트가 비슷하니까요. 얘네들이 조심스럽게 코스닥이 상승을 하려면 상승을 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 바닥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 A군, 바이오의 A군, LB, 셀케 뭐 요런 애들이 바이오 대장주 애들이 빵 치고 올라가면은 시장이 지금 뭐 약 700이라고 보시고 900까지 다시 올려면은 아마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들 쪽으로 수급이 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갭 때문에 한번 살짝 떨어졌다 갈 수는 있어요. 한번 이렇게 조정했다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상한 조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도래했다고 봐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저는 시장은 약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0%까지 상승을 했다면 상당히 좀 좋았겠지만 여기 단기 이평선 여기 21선인가요? 21선에서 딱 저항을 맞췄는데 좀 기술적으로 크게 보시면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요 박스를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 박스를 돌파해야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박스를 돌파하기 이전에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단부 요 부분이었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박스권에서. 근데 왜 이날 강력히 상승한 다음에 5일선 위에 이틀 동안 좀 쉬어주고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이 돼서 10만 원을 돌파를 했다는 게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은 요 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 당시 때처럼 요 박스 이 당시 때 Y가 됐지만 어쨌든
요걸로만 보시면 이 당시 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Y가 돼서 수급 재정비를 거친 건 맞아요. 근데 이 당시 때처럼 박스권 돌파하려면 거래가 수반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추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찌됐건 보시면 큰 박스권 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큰 박스권 내에서 이제 약간 밑동네로 이사 왔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우상향으로 돌파를 해서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10만 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엔 11만 5천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라인을 강력한 거래가 수반돼서 돌파할 때 시세가 많이 분출될 걸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뉴스 나온 건 없는데 뭐 찌라시가 돌긴 돌았나 봐요. 시장에서 미국에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린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회사의 발표겠죠. 회사에서 계속 LI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치도 기대치도 그 얘기고 LI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LO도 있겠죠. 그거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거 나올 때가 이제 박스권 돌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소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죠. 내일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 밤부터인데 미국에서 면역암 학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좋은 소식 한번 낭보를 들려와 주길 기대하면서 요 단기 박스권 11만 5천 원 언저리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바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생도 LB랑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사실은 얘는 이렇게 추세 반전을 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때 재차 파동이 나와줬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때 Y가 됐죠. Y 되면서 비실비실 뭐 이거를 박스권으로 보시면 여기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왔다가 재차 이제 5일선 돌리고 나름 오늘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기 단기 이평선 맞고 좀 떨어졌는데 확실히 올라갈 때 보니까 탄력은 L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얘는 1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내려온 모습이지만 나름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얘도 박스권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박스권으로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서 LB처럼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매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L생도 LB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얘도 28,000원이죠. 아마 28,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28,000원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량 수반이 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 관련주들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사실 엘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탄력이 좀 떨어져서 아까웠어요. L생이랑 LB는 여기 위였잖아요. 뭐 물론 중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는 거는 같은 얘기고 엘파 같은 경우는 이날 처음에 올랐을 때 좀 더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좀 더 위에서 끝났어야죠. 몸통이 여기 1,500원 언저리 정도에서 끝났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얘도 오늘 약 3.5% 상승한 1,42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결론은 LB가 가니까 엘파도 따라갔어요. 그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넥사도 보시면 넥사는 이제 엘파랑 사실 약간 이제 좀 비슷한데요. 넥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을규 넥사 대표가 12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주가에서는 그걸로 올리기보다는 LB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던 그리고 떨어지니까 떨어졌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넥사도 큰 모습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지난번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박스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원래는 넥사가 이 위에 박스권이 상당히 얇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매물층이 얇기 때문에 거래만 붙어주면 한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Y가 됐죠. Y가 되면서 이제 이런 큰 박스권을 다시 형성을 해줬고 재차 여기 아래 박스권 돌파하면서 위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재차 거래가 붙어준 다음 나갈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시면 4개 종목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오늘 뭐 물론 이 당시 때는 10%를 돌파를 못했네요. 옵티보 얘기 났을 때 9.84%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간만에 고가 기준이요 10%까지 봤었네요. LB가
뭐 나름 오늘 눈 호강도 하고 역시 우리 LB는 살아있구나.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이 당시 때도 그랬죠. 시장이 반등하니까 1번으로 올라오고 있고 다시 또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 얘가 코스닥의 주도주가 될 상인가? 라는 의문에 가능하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한번 빠졌다 갈 수 있지만 지금 장세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인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대장이 치고 주도주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주도주군을 오늘 보니까 LB이지 않을까. 내지는 뭐 셀케 정도일 텐데 뭐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이끌어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이오주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재차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합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